상상을 초월하는 고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 이들은 때로 예상치 못한 극한 상황에 맞서 싸운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직업은 인간 한계의 도전이자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직업을 지키는 사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방어잡이를 천직으로 살아가는 어부. 하지만 해마다 조업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면서 생계마저 막막한 지경이다.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바다로 향하는 방어잡이 어부들의 조업 현장을 취재한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자리한 섬 마라도. 마라도 앞바다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방어잡이가 한창이다. 살아있는 자리돔을 미끼로 쓰는 방어잡이는 낚싯바늘에 자리돔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 방어를 좀 더 확실하게 유인하기 위해서 미끼로 던진 자리돔 주변에 살아있는 자리돔을 더 뿌려넣는다. 손으로 직접 줄을 잡아당기는 주낚과 릴낚시. 어부의 취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뉜다. 잡고 어느 정도 거리가 되죠? 하루에 잡는 거 또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좀 많이 잡는 배들은 경잡고 못 잡는 데들은 한 4, 50만 원 못 잡아요. 요즘. 그럼 경비 제하고서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로 갖고 가세요? 경비하면 그냥 한 3만 원 정도 될까. 어떻게 그거 생활이 되세요? 이게 힘들죠 이게. 요새 사람들 다도 어려워서 3만 원 하면 공과금 내고 뭐. 방어잡이는 대개 8톤짜리 어선 한 척에 10명 남짓한 선원들과 선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종 감소와 매년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만선의 꿈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 간간히 방어가 잡히더라도 하루 경비와 임금을 버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에 서로 무게를 가늠해보는 어부들. 그런데 방금 잡힌 방어가 자꾸 허연배를 드러내는 폼이 어째 심상치가 않다. 미끼인 자리돔을 너무 깊숙이 삼켜서 낚싯바늘이 내장까지 들어간 경우에는 방어를 잡아도 곧 죽기 십상이라는데, 이렇듯 미끼를 깊게 삼켜서 죽는 방어가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한다. 오늘따라 유난히 잡히는 족족, 바로 흰배를 드러내는 방어들. 일진이 좋지 않은 걸까? 두어 번 낚시를 들이고 나면 잡힌 수량에 관계없이 물때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방어잡이의 특징이다. 그 탐지기의 기록은 있어도 그 미끼를 안 먹을 때도 있어요. 많아요. 어군 탐지기에는 꽉 있는데 뭐 아까 저 위에도 어군 탐지기에는 많이 보였고 이 밑에도 지금이야 보이는데 미끼를 안 먹고 있습니다. 이 미끼 아무 때나 먹지 않고요. 물주류에 따라서 물고 안 물고 먹고 안 먹고 하죠. 이동하는 짬을 이용해 흥진호 어부 한 명이 갑판에 누워 온몸을 쭉 뻗는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방어잡이를 하는 터라 시간 나는 대로 몸을 풀어주는 일명 방어잡이 스트레칭이다. 한편 다른 장소에서 조업 중인 방어잡이 어선 해광. 이곳의 파도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래서일까 어부들의 숙련된 손들림에 비해 오늘따라 해광어의 방어잡이 성적도 좋지 않다. 답답한 심정에 선장의 시선도 자꾸 조업 현장을 향하는데, 야, 먹고 잡아라게. 그런데 오라는 방어는 안 오고 난데없는 상어가 한 마리 잡혀 올라왔다. 하지만 방어잡이 어부들에게 상어는 최악의 불청객이다. 방어를 먹이로 하는 상어가 있다는 것은 곧 이곳에서 방어를 잡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상어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해강.
자리를 바꾸고 나자 낚싯줄마다 입질이 시작되더니 드디어 여기저기서 방어들이 한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손낚시의 묘미는 바로 바닷속에서 방어가 산미에 낀 자리돔을 물 수 있도록 손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번엔 놓친 모양이다. 출렁이는 파도에 아쉬움을 묻고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조업 중인 해광. 이번엔 나란히 조업하던 어부 2명이 동시에 2마리를 잡아 올렸는데, 그중 한 마리는 한눈에도 몸값 비싼 대방어가 잡혔다. 방어가 잡히면 제일 먼저 낚싯줄을 잘라내고 배 아래쪽에 마련된 대형 물통에 집어넣어 활어 상태로 보관하는데, 하지만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낚싯바늘을 너무 깊게 삭힌 모양인지 2마리 다 금세 죽어서 냉동고행이다. 방어 40년 하니까 잡자마자 자꾸 죽는 방어를 보다 못해 선장이 나섰다. 죽어가는 걸 그대로 두느니 차라리 먹자는 것이다. 방어는 곧 그날의 수익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어회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온가 오는 거냐 죽은 거 아니야. 죽기 직전인 방어 한 마리를 골라서 배 뒤편으로 가지고 가는데, 아직 살아있는 방어의 비늘을 긁어내고 회뜰 준비를 하지만 민첩한 손놀림과는 달리 마음은 편치 않다. 어제 5개 불물 하나 올려놓고 4개 버진다야. 결국 새벽에 출항해 오전 내내 잡은 방어 대부분이 곧바로 죽어버린 탓에 늦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는 어부들. 나영 비추고 철두가 말을 해보려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방어회를 반찬 삼아 먹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빈손으로 돌아갈 일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심전심이라고 방어회를 먹자고 제안했던 선장도 선원들도 모두 식사 시간 내내 표정이 편치 않다.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어잡이에 나선 어부들.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 손길이 바빠진다. 방어가 쉽게 올라오지 않자 이번엔 미끼인 자리돔을 더 많이 바다에 뿌려본다. 하지만 방어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켜보는 선장의 표정도 어두워진다. 자리를 옮겨가며 방어를 기다린 지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바다에 드리워진 낚싯줄에 방어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꾸만 팽팽해지며 떨리는 낚싯줄의 반동에 노련한 경험으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어부들. 여기저기서 흰 몸매를 드러낸 방어들이 잡혀 올라오기 시작했다. 방어가 한 마리씩 잡히기 시작하자 비로소 어부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오른다. 낚싯줄에 올라오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실수로 방어를 놓치는 것도 부지기수란다. 이번엔 또 얼마나 큰 방어일까. 낚싯줄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으로 대방어임을 확신하는 이두남 씨. 뭐야 이거?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방어가 보이지 않는다. 놓친 거. 이거 다 올라온 것 같았는데. 걸통. 걸통이 뭐예요? 낚시끼리 낚시에 주둥아리가 걸리면은 털어져. 크기는 얼마나 뜬 것 같은데요? 조금 거. 작은 거.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잡은 대방어를 놓친 아쉬움을 어찌 감출까. 동료들 역시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다. 이제 귀향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인데
채 20마리도 안 되는 조업 성적에 선장의 표정이 착잡해진다. 게다가 가뜩 방어가 안 잡히는 상황에 체험 관광 코스로 방어를 잡는 배까지 옆에 와서 합류하고 있으니 속 터질 지경이다. 어부들에게 있어 방어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잡은 방어의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데, 방어 잡는 요령은 없고, 방어는 물면은 빨리 채가지고 살려야 이게 방어지, 죽으면은 방어가 아니다고. 그래야 어민도 돈도 되고. 어떻게 잡으면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컵을 먹일 때 차갈 때 빨리 채줘야 주둥아리에 입에 빨리 낚시를 끼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방어가 산 거죠. 그냥 꿀꺽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어가 죽는 거지 그때. 죽으면은 방어가 돈도 안 주고 사갈 사람도 없고. 한쪽 난간에만 몰려서 방어를 잡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얼핏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어잡이. 하지만 배의 반대편에는 미끼인 자리돔잡이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터라 대부분의 배가 한쪽 난간만 이용한다고 한다. 다시 조금씩 입질이 시작되더니 한두 마리씩 슬슬 방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장소를 옮기고 미끼인 자리돔을 평소보다 많이 뿌린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법 씨알 굵은 방어가 얼굴을 내민다. 대방어 닮아. 방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 뒤부터 꼬리까지 노란 세로 줄무늬가 있는 부시기. 하지만 뭐든 어떠랴 일단 많이만 잡힌다면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다. 바로 옆에선 느낌이 제법 묵직한지 낚시줄을 풀었다 당겼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눈에도 실해 보이는 대방어. 크기가 클수록 맛도 좋다는 방어의 세계에서 몸값도 비싼 편이다. 이것이 5kg. 잡기 힘든 대방어가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어부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매일 바다 위에서 12시간씩 눈물과 땀으로 방어를 잡는 사람. 그렇게 어부로 사는 또 하루가 지나는 중 조업을 끝낸 해강호가 모스코 수협의 활어 가두리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문. 이곳에선 하루 종일 잡은 방어를 크기에 따라서 대중 서로 나누고 가격을 매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야, 5kg 너무 좁다. 5kg 하시면 야, 5kg 더 돼요. 일단 오가고 다음번에 삼겹살 사가면 무슨 욕하게. 아 이건 안 가 진짜. 간다게. 이건 안 갑니다 이게. 철수 트레이드 한 마신도 있어. 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나가야 비싼 값을 받기 때문에 어부들과 수협 직원과의 작은 실랑이는 늘 있는 일이란다. 아까 너무 시계 불러면서 형님 뻔히 알면 제일 잘 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은 양쪽 모두 눈대중만으로 무게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대방은 안 돼요. 대방 안 돼요. 어디고? 중색. 키로수 이렇게 보고서 아실 수 있으세요? 대충이요. 대충이요? 대하나. 대 하나 주고 하나 어디? 이번에 꺼낸 2마리 중 1마리는 한눈에도 틀림없는 대방어. 뒤이어 건져올린 방어 3마리도 대방어 1마리에 중방어 2마리. 금세 크기가 가늠이 되는 수준이다. 방어의 크기에 따라 하루의 수익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를 분류하는 시선이 더욱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총 몇 마리를 낚은 거예요? 한 25마리. 많은 수가요? 이거는 오늘 비용한 거예요, 비용. 기름값에, 부식값에 비용밖에 안 돼요, 이건.
수확한 양 만족하세요? 아니요. 만족 안 하세요? 예.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경비밖에 안 돼 맛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또 다른 근심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 날 새벽 5시 반에 모슬포항은 방어잡이 조업을 준비하는 어부들의 손길로 분주하다. 모슬포항 수협을 통해 조업을 하는 방어잡이 어선은 모두 10척. 그중 새벽에 제일 먼저 조업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는 배가 바로 흥진호다. 흥진호의 하루 일정은 먼저 미끼인 자리돔을 잡은 뒤 방어를 잡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전부터의 방식. 미끼를 잡는 장소들은 다 다르게 잡고 방어를 잡는 장소는 한 군데 마라도로 가고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끼를 잡고 전부 다 마라도로 갑니다. 먼저 가파도에 가서 자리돔을 잡은 뒤 마라도로 방어를 잡으러 가는 계획인데, 그런데 출항할 때까지도 잔잔하던 바다가 가파도에 도착해서 닻을 내릴 무렵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기상이변에 자리돔을 잡기는커녕 배를 돌려야 될지도 모를 상황. 다 가져가라, 안 가져가라, 안 되거라. 두 바람 때려. 시험 안 되거라. 바람이 거세지더니 급기야 비까지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다 가져가라. 갑작스러운 기상조건 악화에 가파도에서의 자리돔 조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선장의 비상명령이 떨어졌다. 자리돔을 잡기 위해 배 뒤편에 띄워놓은 2대의 모터보트 역시 조업을 포기하고 선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다. 어선을 덮칠 듯 파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표류하는 흥진호. 가파도에서의 조업을 포기하고 서둘러 자리를 이동하는데, 이런 날씨에 과연 방어잡이가 가능하긴 한 걸까? 오늘 같은 날씨에 방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세가지고요. 파도가 너무 높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다리를 못 잡으면 오늘 조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와서 잡을 수 있지. 마라도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중에 보고 오후에 주의보 내린다니까 나중에 자리 잡고 판단을 해야지. 방어잡이를 아예 포기할 수 없어 일단 현재섬에서의 자리돔 조업을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한 흥진호. 하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만난 흥진호 선원. 다행히 잠시 비가 멎자 바로 조업 준비에 들어간다. 서둘러 자리돔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어군 탐지기로 자리돔대의 유물을 살피는 어부들. 만약 형제섬에서까지 미끼인 자리돔을 잡지 못한다면 오늘 방어잡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자리돔대를 찾을 수 있을까? 올라오자면서 올라오자면서 답답한 심정에 직접 수경을 보면서 얕은 수심에 사는 자리돔대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한편 배 안에서 여기요. 아 이번 한 번. 다음에 나. 아이고 정말 된장을 담아놓으면 뭐좀 나 이번에 보면. 근데 아주 저 새끼들 아직 못생긴 새끼들 꼭 생긴 것들 제 비디오 담아내면 픽 테이블까지 거면 거기든지. 예민한 상황 탓에 부러진 끌채를 놓고 평소에는 없던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많이 펴붙인 거라. 이제 남은 것은 자리돔대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뿐인데, 근데 왜 그물을 내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리가 이렇게 저 사도라는 이거 들어야 될까 이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모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상 조건 악화로 가파도의 자리돔 조업이 형제 섬으로 미뤄지면서 흥진호는 사실 고기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물때를 이미 놓친 셈이다. 한번 어긋나버린 물때를 최대한 다시 맞추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돔을 잡고 마라도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자리돔을 잡고 마라도에 도착해 방어를 잡고 있을 시간. 하지만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을까? 이제야 그물 속에서 자리돔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리돔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턴 물때를 기준으로 두어 시간밖에 남지 않은 방어잡이를 향해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 평온했나 싶게 거센 비바람이 또다시 몰아치는 바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도 안 물고 일주로가 나빠서. 근데 이런 날 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쉬면 뭐해? 누가 돈 주나? 하지만 날씨가 잠시 한 고비를 넘기자 배가 마라도로 이동하는 20분 동안을 활용해 서둘러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어부들. 식사로 라면을 택한 것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장 역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배 운전을 하면서 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는 중이다. 가까스로 도착한 마라도 앞바다. 하지만 하늘이 또다시 흐려지고 있다. 잡아온 자리돔을 서둘러 낚싯바늘에 꿰 바다에 던지는 어부들. 미끼인 자리돔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리돔을 아끼지 않고 주위에 풀어놓는다. 낚시를 들여온 지 10여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방어 입질이 시작됐는데 낚시줄에 달려온 것은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방어 한 마리. 하지만 어부들의 심정과 달리 파도는 점점 높아져 간다. 겨우 방어를 잡나 싶었는데 파도가 다시 거칠어지자 낚시줄을 들여오는 어부들의 손놀림도 점점 더 빨라진다. 눈앞에 잡혀 올라오는 방어를 두고 차마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점점 굵어지는 비바람 속에서 조업을 고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센 파도가 배전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흥진호. 어부로 산 지 30년이 넘은 노련한 선장조차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비바람 속에서도 어군 탐지기의 방어대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쁠 줄 알았으면 안 왔지. 나오니까 나쁜데 이렇게가. 눈앞에 방어대를 두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방어잡이 어부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심정이 아닐까. 강풍이 몰아치는 마라도의 겨울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어잡이 어선들 그리고 그 배에 탄 어부들 뿐이었다. 파도가 무섭게 출렁이는 와중에도 낚싯줄을 꽉 쥐고 놓지 않았는지 기어이 방어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데 놀랍게도 다른 어부들 역시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만의 조업을 계속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한 가닥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다 겨울바다의 기상 조건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양동이에 담아둔 물이 공중에 흩뿌려지고 방어잡이는커녕 배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계속 조업이 가능한데 가을, 겨울에는 조업이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마라도의 겨울바다 한가운데서 맞닥뜨린 비바람. 점점 심해지는 기상조건 악화로 방어잡이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바다 위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흥지로. 이대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조업을 계속 갈 것인가. 과연 흥진호 선원들은 악천후를 이겨내고 방어잡이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